셋이 만드는 짬에서 나온 바이브. 주로 들어오는 상담의 70% 이상이 이 돈 떼이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마지막까지 밀리다가 받는 뭔가 좀 핑계거리가 생겼을 때, 그쵸. 그럴 때는 더 쉽게 돈을 안 주려고 할 것 같은데 요즘이 딱 그럴 때죠. 요즘에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돈을 주셔야 하는 분이 대구를 갔다 와서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못 준다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서 못 준다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50만 원입니다. 아니 씨 50만 원이요? 아, 그 돈을 제가 먼저 송금을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거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뭐 얼마나 대단한 돈이라고. 제작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조차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제작자 대표도 곧 내일 모레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작가들한테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런 사정이 아닌 거네요 지금. 그렇죠. 레파토리가 보면 똑같아요. 사실 뭐 자가격리 중이어서 못 준다. 언제까지 줄게. 그래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날짜에 연락을 하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그 이전 카톡을 읽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노조에 이제 제보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번 더 해봐라. 네. 이게 이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노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15분 만에 문자가 왔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15분 만에 문자가 와서 이것도 이제 바로 받게 됐어요. 떼인 뒤에 받아내는 것도 물론 통쾌하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안 떼이는 거니까. 애초에 안 떼이는 방법이나 어떤 스킬이나 어떤 노하우.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를 근데 너무나 많이 안 쓰고 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외주 제작사의 계약서 체결률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 네, 그렇죠. 이 방송계의 작가들의 계약서 체결 현황이 한 노조 실태조사 결과 한 25%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 이제 이런 외주 제작사에서는 10%가 채 안 되죠. 계약서를 안 쓰면 왜 불리해요? 계약서에 사실은 네.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언제 얼마를 받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쵸. 증거 자료죠. 근데 이제 계약서를 안 쓰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걸 뭐라도 만들어놔라. 일을 하기 전에 정확히 뭐 언제 얼마를 받기로 이야기된 거를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메일이나 이런 거 증거 자료를 꼭 만들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계약서를 못 쓸 경우에는 어떤 그쵸. 흔적을 남겨야 된다. 녹취. 녹취. 또 녹취. 그렇죠. 한국인의 필수품. 녹취. 녹취를 하거나 해서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남기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렇게 되면 방송작가 유니온에 이 자료를 갖고 갔을 때 떼인 돈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 수월해지죠. 저는 이제 떼인 돈이 있었던 경험자로서 네. 그 문자로 카톡으로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일했을 때 네. 금액을 이만큼 주실 거죠? 라고 재차 카톡이든 문자든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사실 처음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하면 제가 이 금액을 받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시작해야 그 말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후배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했었을 때 처음에 말한 금액과 마지막에 일 다 하고 나서 주는 금액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그런 걸 남겨놓은 게 있니? 라고 해서 올라가서 뒤져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았어. 네,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소중한 노하우인 것 같은데 우리 또 이제 단연간의 작가 생활과 다수의 돈 떼인 경험을 갖고 계시는 작가님께 미리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게 촉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번 떼어 보면 여기는 떼먹을 것 같다. 여기는 꼭 확인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어떤 제작사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PD의 특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명예훼손감이네요. 작가노조에서 만든 대나무 숲이 있어요. 네. 사실 거기만 들어가봐도 이런 제작사들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소통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만 이름이 올라오는 제작사만 걸러내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작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이제 작가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걸 알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제작사 이름을 바꿔치기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서 그냥 이 명칭 변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제가 얍삽한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까매졌으니까 이 제작사 폐업시키고 네. 그냥 그런 새로 하나 열면 된다. 그런 경우도 많죠. 인력은 그대로고. 네, 맞아요. 대표 대표는 그대로고. 똑같고. 네, 한인지도 똑같고. 그렇죠. 그런 경우 요것도 걸러집니까? 걸러집니다. 걸러집니까? 이거 어떻게 걸러요, 근데 이거? 저희 대나무 숲에 작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정보는 공유해야죠. 그런 식으로 걸러내면 된다.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좀 글로벌하게 이제 방송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도 방송 제작을 하러 떠나는 분들이 있어서 작가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채용을 하거나 이제 모셔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해외니까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더 좀 쉽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해외 가는 거는 또 타국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뭔가 임금이 제때 지급 안 됐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그런 거 좀 정보를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역시나 계약서도 좀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고 올 초에 저희도 이제 중국 관련한 프로그램에 제보가 들어와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이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노조가 임금 체불을 대응한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방송계엔 또 악질 중에 악질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간에 작가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막 싸우면서도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작가님들이 사실 포기하지 않으면 노조는 끝까지 그렇죠. 네, 끝까지 뭐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중국 건도 지금 뭐 아무튼 진행 중입니다. 해결이 잘 안 돼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작사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닌데 떼먹는 이유도 그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큰 돈이면 차라리 끝까지 싸울 어떤 동력이 되는데 50만 원, 150만 원 이래버리면 맞아요. 아이씨 그냥 똥말 봤다고 진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노리고 걔네들이 10번, 100번을 해버리면 그쵸. 큰 돈이 되니까. 돈이 적더라도 건건이 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제작사들은 이런 거 한 번, 두 번 하면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맞아요. 짭짤하죠, 지치게 지들은. 했더니 이렇게 이제 뭐 안 받고 떨어져 나가더라. 이렇게 그러더라. 그 블랙리스트는 계속 블랙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블랙리스트는 개선이 안 됩니까? 네,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조한테 호되게 혼이 나도 개선이 안 됩니까? 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맨 앞에 얘기했었던 이 제작사도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로.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제작사들은 외주를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사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당해고나 사실은 방송사가 이 외주 제작사를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제작진들의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이제 실제 부당한 행위들이 많이 있는 데는 좀 이렇게 걸러야 되는데 사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페널티가 타격이 되지 않을 때 항상 문제는 반복되는 것 같던데 뭐 좀 전에 이제 외주 제작사들 중에서도 악질들이 그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별다른 페널티가 안 들어오니까 그쵸. 그 짓을 해도 나한테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내가 돈 벌어먹는데 큰 타격이 없으니까 그 짓을 계속 하는 걸 텐데 이게 이제 해외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 이미 나가버린 상태에서는 거기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상태에서 내 돈을 빨리 입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체근하기도 어렵다면 결국 이제 해외 제작 프로그램은 나가기 전에 잘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나가기 전에 좀 더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나가서 뭐 장기간 체류하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부분 이제 성금을 좀 받고 나가는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선금을 조금 미리 걸어놓고 계약금 같은 거. 나한테 이제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임금 체불 떼인 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써야 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약속을 남겨둬야 딴 생각을 할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이건 뭐 우리끼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뭉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카톡 캡처와 녹취. 네. 그렇게 해도 말을 쳐 안 듣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방송작가 유니온으로 전화하시는 걸로. 전화하시는 걸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들인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네. 미리미리 방송작가 유니온의 조합원이 되시면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한 각종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대나무 숲에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안 주면 방송작가 유니온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문자 보내면 바로 보내주세요. 아, 조합원이 아닌 분이 네네. 아, 이렇게 방패로는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기왕이면 좀 가입도 해주시면 네. 좋은데, 아, 네. 그래도 어딥니까? 어쨌든 우리 방송 작가들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상징으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희 외부에서는 저희 노조가 참 강성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 이제 작가 노조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왜 이렇게 투쟁을 안 하지? 우리 너무 소프트한 노조 아닙니까? 이런 이 내부 얘기가 있었을 만큼인데 밖에서 봤을 땐 쟤네 강성이다. 네, 외부에서 이제 들었는데 뭐 민주노총의 3대 강성 노조 중에 방송작가 진짜요? 하나 들어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속노조 이런 급이다 이런 얘기네요. 아,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블랙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노조 건드리지 마십시오. 작가노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 똑바로 쓰시고 줄 돈을 명확하게 주는 습관을 그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니까요. 좀 들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 가지고 와 빨리.